네,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마무리가 되고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충전도 했으니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분을 찾아뵈러 왔는데 바로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주말마다 강화도에서 네. 농사일 좀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잔디 깎고 그다음에 애초기 돌리고요. 네, 그다음에 연휴가 저 올초 올말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초 올말 되면은 좀 반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요? 겸성의 시간.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 예, 예. 모든 주요 경제 변수를 예측하거든요. 네. 근데 매월 말, 매월 초가 되면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델에서 제가 예측한 수치하고 실제 수치하고 야. 차이가 나면 네, 네. 날수록 네. 더 겸손해지죠. 네, 그리고 또 네. 모델 수정해 가고 네. 얼마나 올처럼 그런 식으로 좀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유,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게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황금 연휴 시간에서도 정원도 가꾸고 이러시겠지만, 경제 분석을 또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역시 김영익 교수님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찾아왔냐면, 미국 연준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예. 미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는 흐름도 있었고, 예. 채권 부위 진행하다 보면은 채권의 전문가분들이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예. 예, 우려감? 예, 이런 예측도 좀 내놓으시고 그래서 이게 계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채권 투자에 적기가 맞나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저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예. 지금이 적기다. 예. 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는데요. 적정 수준을 미국은 훨씬 더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결국 제자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현재가 채권 투자의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권이라 할지라도 예. 높은 수익률 이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채권에 입문해서 저도 이제 채권 부위 진행자로서 해보니까 정말 거시 경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예, 투자의 길이 열린다 이런 걸 정말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혹은 방향키로 삼을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4분기 초입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좀 팁 좀 주십시오. 예, 저는 저 모든 분들한테 채권 투자는 꼭 하시라. 아, 그래요?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리는데. 아,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채권을 공부하면은 현재의 경기, 미래 경기를 판단하고 또 전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채권이라는 거는 미래의 그 경제 성장일 뿐만 아니라 물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채권만 예. 판단하면 현재의 경기, 미래의 경기, 경기 순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채권을 공부하시면 꼭 물가를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6월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8월, 9월 가면서 이 물가 상승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네. 9월을 정점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4분기 내년 가면서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만 좋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경기 침체라고 침체죠. 표현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네. 예상하는 거는 미국 가계 소비가 GDP에서 음.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가까이 되거든요. 오. 우리나라는 46%인데요. 네, 네. 그런데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저축률이 낮아졌어요. 우리랑 완전 반대네요. 그거는 예. 저축률이 낮다는 거는. 네. 네, 그리고 임금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물가보다 덜 오르다 보니까 네.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가 됐거나 혹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자 부담이 높아져 버렸고요. 아. 네, 그다음에 요새 우리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 학자금 대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밀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이제 갚으라. 아, 상환해. 예, 상환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질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적정 10년 국채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요. 최근 4.8%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추정해 보니까 4%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 침체의 그 경로를 밟기는 할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방 기금금리 9월 FOMC에서 보면은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 네. 그렇게 점을 찍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 2026년까지 계속 그 점을 찍어놨는데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올리더라도 한 번 올리면 끝이다. 네. 연방 기금금리도 기준금리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채권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미국 채권을 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미 국채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할 것인가. 예, 저는 우리 채권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네.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더 빨리 낮아질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볼 가능성이 예. 있군요. 네, 그리고 명목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미국 물가가 높다 보니까 미의회에서 미 명목 성장률 한 4%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낮다는 겁니다. 네. 우리 물가가 더 낮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미국 채권도 사셔야 되지만 우리 채권 사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사시려면 또 환율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달러 지수가 최근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107까지 또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네, 달러 강세. 네,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거든요. 네. 그리고 100까지 떨어졌다 107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죠. 그 다음에 순부채가 67%나 돼요. 네. 대순부채가. 네. 그래서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S&P가 신용등급 내렸고 최근에 피치가 내렸고요. 아마 조만간 무디스가 내릴 것 같습니다. 상대 신용평가가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리 예, 미국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현재는 훨씬 더 건전해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인데 우리는 아직 50%도 안 되거든요. 우리 국채 참, 샀다가 네. 우리 정부가 충분히 만기 되면 다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채를 저는 좀 더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도 오군요. 미 국채보다 우리나라 국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왔다. 예. 그러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 써 봐야 할 경제 지표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네.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지만은 물가가 제일 중요하죠. 뭘까요? 예, 금리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시간 손해를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 끝나고 점심, 저녁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면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대가가 금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버리고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다 나중에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소비를 참는 동안 물가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금리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경기를 볼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고요. 금융지수상에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봐야 돼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 한 단계 더 앞으로 앞에.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예. 이거는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니까요. 쉽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특히 물가가 금리에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물가를 더 신중하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예, 미국은 보통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내년 5월까지 현재 네. 수준 계속 유지했다가 6월부터 계속 내린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 시기가 내년 1, 4분기 중이 아닐까.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빨리 봅니다. 빨리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아마 내년 1분기 가면은 침체에 빠졌다는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데이터는 어떤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GDP인데요. GDP는 좀 늦게 발표하죠. 네. GDP는 좀 늦게 발표하니까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용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고용 데이터가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네. 고용 데이터가 또 경기를 예고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요. 더 빨리 보고 싶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발표가 되거든요. 네. 가장 주간으로 빨리 벌 수 있는 지표니까요.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네. 기업들이 그 해고를 시작했구나, 경기가 안 좋겠구나. 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채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그런데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생각에는 회사채 투자하시기는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국채 국채가 투자하시고요. 답입니까? 은행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경기가 내년에 좀 회복되겠지만은 어려운 회사들이 살아날 정도로 그 정도 빨리 회복은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 평가할 때 등급을 갑자기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아. AA-다 예를 들어 BB 플러스, BBB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네. 이 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은요, 회사채를 발행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이게 자금 수혈이 가능해서. 네, 우리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월 말 현재 909조 원이나 되거든요. 대기업들은 지금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 회사채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회사채 있으면 사면 되는데 그런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 안 하고요. 다른 회사들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네요. 네. 물론 리스크를 좀 감내하신다면은 지금 회사채 금리, 뭐 BBB 네. 거기서 안 망할 거, 뭐 앞으로 성장할 거 골라서 네. 투자하면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거의 7, 8%막 이렇게 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런 것들은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은 저 국채 먼저 투자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은행채, 그 다음에 회사채 네. 이런 순서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국채에서도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거시경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네,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앞으로 3개월, 6개월 본다면은 네. 단기채 사시는 게 좋죠. 네. 지금 미국 2년 국채 수익률이 뭐 5.2% 안팎.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더 먼저 떨어지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른데 뭐 한 6개월 그 정도 보신다면은 지금 미국 3년 국채 수익률 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5개월짜리 사셔도 되고. 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신다면은 뭐 10년이나 20년 네. 뭐 이런 국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가 대기업 사장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요. 예. 퇴직금이 꽤 많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네. 조금 더 보수적인 친구라 그러는데 그 퇴직금 가지고 우리나라 국채 10년하고 20년짜리를 전부 샀어요.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네. 좋은 지금 투자 팁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계시네요. 친구한테 아, 5년 지나면 당신이 정말 잘했다. 음. 네, 저는 5년 지나면 지금 4%인 10년 국채 수익률이 2% 이하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년짜리가 4% 2% 떨어진다면 채권 가격은 엄청 오르는 오르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 그 친구가 채권을 전부 사놓으니까 그 부인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가까운 사이라. 네네. 가까운 사이라. 네. 아니, 저 남편이 전부 네. 채권만 샀는데 네. 자산 매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거의 몰빵을 한 게 약간 우려스러웠던 거죠. 네, 와이프 우려스러운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뭐 주식도 좀 편입해야 되죠. 네, 그런데 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저처럼 60대 중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안정성이 제일 네. 중요하죠. 네. 안정성 측면에서는 채권 투자가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뭐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사실 안정성도 그렇고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매력이 채권에 있으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아, 노후 준비를 그 교수님의 그 친구분 예, 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채권부위 통해서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점도 한번 짚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예금 비중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는 왜 필요한지 좀 근원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평생 그런 연구를 하셨잖아요. 3월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은 이거 자금순환 통계인데 우리 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네. 은행예금 비중이 그래도 46%입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사실. 주식은 21%고요. 네, 네, 네.
채권은 3%밖에 안 돼요. 너무 채권이 한때 2010년 그 무렵에 5 내지 6%까지 갔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거 채권 사면 계속 손해보니까 채권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예. 2.3%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그 3%까지 올랐는데요. 3%는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2%였어요. 80년대는 10%였거든요. 예. 머지않아 1%대 진입할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는군요, 거의. 예, 그러면 잠재 성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그렇게 많지 없는 않고요. 거고. 우리 임금이 별로 안 오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임금이 도대체 오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유, 참. 임금 소득으로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자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행예금 비중이 46%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 은행금리가 작년에 5% 주고 그 이상도 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작년에 은행금리 하도 많이 주길래 제 하셨어요. 금융자산의 10% 정도를 은행에다 맡겼어요. 오. 저는 뭐 채권 투자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채권 사고 있습니다. 비중이 한 어느 정도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자산 네, 중에 채권 채권 비중은 비중이 저는 주식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네. 주식이 한 그다음 60%, 네. 채권 한 20% 정도. 20%. 네. 네, 근데 조금 더 늘릴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노후를 대비해가지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수록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고 근로소득 가지고는 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금융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은행예금 비중은 46% 너무 높더라. 미국은 14%예요. 네. 은행예금 비중이.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주식 비중 21%, 채권 비중, 특히 채권 비중 3%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많네요.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채권 투자에 적기다. 예. 채권 대중화 시대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나 이런 그 현실의 문턱을 많이 좀 마주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 ETF를 사거든요.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쉽게 할 수 있는. 예, 언제든지 주식처럼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네. 채권 ETF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 ETF. 예. 네. 그거 사놓으면은 금리 떨어지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고 중간중간 네. 이자 소득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좀 하고 계신 분들, 금리 인하가 좀 빠른 시일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서 진입하신 분들이 사실 지금 손실폭이 좀 확대는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자산 비중 문제인데요. 네. 이미 많이 사셨다면은 네. 뭐 추가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뭐 비중이 낮다면은 네. 충분히 지금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한 몇 %까지는 채권 비중이 좋다고 저는 뭐 한 30% 정도까지. 30%까지 올라가. 네. 그 우리 교수님도 한 10%는 더 늘릴 더 여유 생각입니다. 룸이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채권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예.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올해는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거의 정점 무렵이다. 그렇죠. 여기서 올라봤자 금리가 조금밖에 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깨 수준까지는 예. 거의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기까지 거의 올랐다고 기까지요. 생각하는데 예, 막차를 지금 타야 된다. 예. 이게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사놓으면은 뭐 내년 내후년 가면은 금리 떨어지면서 네. 시세 차익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 그 채권부의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그 교수님도 직접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10대, 20대, 30대 구독자분들도 있지만 45세 이상의 구독자님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연령별 맞춤형 조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투자하려고 해도 그 연령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45세 이상 분이라면은 지금 거의 다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축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계속 채권 투자 권유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저는 뭐 45세라면은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올리시는 주식 게 비중도 예. 그리고 이제 저처럼 60대라면은 채권 비중을 훨씬 높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네. 연령별로 차이 나는데 아마 40대 중반쯤이라면은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주식이 한 70, 채권에 30. 네.
네, 그런데 60대시라면은 뭐 거꾸로 채권에 한 70, 70, 네. 그 정도로. 주식이 한 네, 30, 네. 네, 100을 가지고 이제 네. 투자한다면 네. 네, 연령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이라면은 뭐 지금은 주식 비중,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네. 올 4분기 중후반, 내년 상반기에 와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은행을 가감히 줄이시고 네. 주식하고 채권하고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5세 중반 이후, 그러니까 60대까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예. 있는데, 그 연령별로 맞춤형 전략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팁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 지금 채권 투자의 적기는 지금이다를 주제로 투자 전략, 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거시경제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권부의 식구님께 좀 마무리 말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네. 지금 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도 싸졌죠. 채권도 싸졌죠.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 투자해가지고 부를 늘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금융시장 좀 공부하시고, 이 기자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송을 마련했지 네, 않느냐. 맞습니다. 네. 모든 거 국민이 금융민주주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응원 정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채권이라는 콘텐츠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권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지 되는 거고 주식과 채권도 다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러니까요. 네.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본질을 꿰뚫어야지 네. 길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금리만 공부하면 경기도 판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채권 투자는 하시면서요. 네. 채권 투자 접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투자하면 우리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채권 투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채권부에서 김영희 교수님 모셨지만 앞으로 경제의 큰 줄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좀 조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시지만 좀 시간을 내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을 또 우리 식구님으로 저희가 또 항상 모실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그 금융 부자가 되자라는 목표를 좀 세워주셔서 좀 일할 맛 나고요. 예. 그리고 채권 부위를 진행할 맛이 난 것 같습니다. 그 김영희 교수님 콘텐츠를 보시는 식구님들도 김영희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매번 잘 시청해 주시고 채권 부위도 함께 좀 힘을 실어서 우리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금융 부자가 될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의견 말씀해 주신 서강대 김영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추석 연휴 또 열심히 이래저래 바쁘셨는데 앞으로도 바쁘실 계획이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